우리가 조금 전에 그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걸로 app.js 만들고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 외장 모듈 설치하려고 할 때 에러가 났었어요. 근데 그 에러가 난 이유는요. 여기 보면 package.json이라고 하는 파일에 우리가 npm init으로 처음에 이 파일을 만들었죠. 근데 이름을 제가 익스프레스로 그냥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익스프레스로 입력을 하니까 이게 외장 모듈의 이름하고 서로 충돌이 나는 상황이 됐네요. 그래서 이 이름을 name이라고 하는 요 package.json에 들어가서요. name을 express 밑줄 긋고 example 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외장 모듈하고 여러분이 만든 이 package.json의 이름하고 충돌하면 설치가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설치를 해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위에 발생했던 에러는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npm install express 그 다음에 save라고 하는 옵션을 줬는데 여기 보면 자, express라고 하는 이름이 자, dependency라고 하는 것과 프로젝트 이름이 충돌한다. 즉 프로젝트 이름을 자, package.json 안에 익스프레스로 넣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건 뭐 굳이 이걸 다 해석을 하면서 보기는 쉽지 않은 분들이 많겠죠. 근데 어쨌든 자, 그런 것 때문에 아까 package.json이라고 하는 파일에서 프로젝트 이름을 바꿔준 거고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npm init으로 package.json 파일 만들 때 이름이 뭐 다른 거하고 충돌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자, 우리가 한 것처럼 자, 여기 이름을 하나 붙인다라고 하면 밑줄 긋고 example이든지 다른 이름을 같이 붙여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이제 app.js를 실행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 한 것처럼 node app.js 이렇게 실행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익스프레스로 웹서버를 실행함 이렇게 뜨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를 열고 자, 브라우저를 열고 접속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에 http라고 하고요. 자, localhost 그 다음에 3000번 이렇게 접속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게 웹서버가 실행이 되어 있지만 얘기했던 대로 뭔가를 가져오지는 못해요. 얘가 자, 우리가 뭔가 가져올 수 있게 아직 하지는 않았으니까 자, 가져올 수가 없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익스프레스로 만든 웹서버 실행을 하고요. 자,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정리를 좀 해보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app라고 하는 객체, 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app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app라고 하는 객체에 우리가 set으로 포트 정보를 설정을 했고요. get으로 그걸 다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 외에 다른 어떤 속성도 set으로 넣고 get으로 뺄 수 있다. 근데 이게 얘기했던 것처럼 꼭 set get을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속성을 점 해서 집어넣고 다시 뺄 수 있으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자, 그래서 자, set으로 넣고 get으로 뺀다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봤고요. 익스프레스 모듈 설치를 꼭 진행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응답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는 거 우리 봤는데요. 클라이언트가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응답을 보내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일단 미들웨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미들웨어라고 하는 거는요, 중간에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오면 얘가 가로채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미들웨어예요. 중간에 요청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미들웨어라고 하는 게 하나만 등록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 개로 복수로 등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순서대로 이 미들웨어가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미들웨어가 처리하고 나서 뭔가 기능을 처리하고 나서 next라고 하면 그 다음 미들웨어가 받게 됩니다. 물론 next를 안 하면 그 다음까지 안 넘어가요. 근데 그 다음까지 안 넘어가면 얘가 쭉 처리해야 될 게 정상적으로 처리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next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미들웨어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등록할 때는 use라고 하는 걸 쓸 겁니다. 자, 우리가 미들웨어라고 하는 걸 먼저 좀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미들웨어라고 하는 건 모든 요청을 다 받죠. 근데 우리가 실제 보면 요청 패스에 따라서 다른 함수가 실행되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라우터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슬래시로 요청했을 때, 슬래시 유저스로 요청했을 때, 슬래시 유저스 get으로
설정했을 때 뭐를 요청 패스를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그 패스로 요청 패스로 요청이 들어오겠죠. 그거에 따라서 다른 함수가 실행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그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자, 미들웨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우리가 자,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미들웨어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응답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코드가 있었죠? 그 코드를 약간 변형을 시킬 텐데요.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자, 왼쪽에다가 파일 만들기를 하고요. app2.js로 만들어 봅니다. 자, 그리고 app에서 입력했던 코드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게요. 여러분은 이걸 다시 한번 입력을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고요. 얘기한 것처럼 자, 최대한 자꾸 반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익스프레스 객체를 만들고 포트를 설정한 그 밑쪽에다가 아래쪽에다가 자,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app라고 하는 객체가 익스프레스 서버 객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는 이제 웹 서버 객체가 되겠죠. 자, 여기에 use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use라고 하는 게 미들웨어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미들웨어는 뭐냐? 함수입니다. 함수. 그러면 그 함수가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왔을 때 호출이 되는 거죠. 자, 함수를 등록해 봅니다.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여기다가 넣는다. 익명 함수고요. 이 함수는 파라미터를 받아요. 우리가 HTTP 모듈 할 때도 리퀘스트 객체, 자, 리스판스 객체 두 개를 받았죠. 여기다가 next라고 하는 객체를 받아봅니다. 자, 리퀘스트 리스판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HTTP라고 하는 모듈에서 제공하는 거가 있을 텐데요. 거기다가 익스프레스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추가된 형태로 만든 다음에 파라미터로 전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미들웨어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console.log라고 해서 이 함수가 호출됐을 때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미들웨어 호출됨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자, 이 안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 자, 바로 그냥 응답을 보내볼게요. 그래서 res.write head라고 해서 헤더 정보를 넣겠다. 그죠? 200이라고 해서 정상 응답이다. 그리고 자, 파라미터로 객체를 넣어줄 텐데 이 객체는 헤더 정보가 들어갈 수 있다. 자, 컨텐트 타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웹페이지의 컨텐츠 유형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자, 텍스트 HTML 웹페이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캐릭터 셋 이퀄하고 UTF-8 이렇게 한번 넣어봅니다. 자, 우리 해봤던 겁니다. 그리고 헤더 정보를 그냥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지인 경우에는 이 컨텐츠 타입을 다르게 해서 응답을 해줬죠. 자, end라고 하면 자, 뭔가 전송을 하는데 res.write라고 하는 거 하고 나서 end를 했었죠. 근데 end에다가 바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h1 태그를 넣어서 자, 이렇게 넣고 헤딩 태그를 넣고요. 자, 서버에서 응답한 결과입니다. 뭐 이렇게 넣어보자. 자, 컨트롤 S를 누르고요. 자, 이걸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여기서 바로 실행해보죠. 컨트롤 Shift 알파벳 N키 누르면 자, 이렇게 실행이 되네요. 자, 에러가 나왔어요. 자, 에러 표시가 됐는데요. 보면 이 addr in use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한번 설명을 했던 에러입니다. 그죠? 기존에 다른 서버가 실행되어 있는 경우, 그죠? 3000번 포트를 이미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실행되어 있나? 라고 가봤더니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전에 실행했던 게 그대로 실행되어 있네요. 자, 컨트롤 C 눌러서 중단을 시키고 다시 돌아와서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N 키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행함 3000번 포트로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자, 엔터 쳐서 요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서버 쪽에 웹 서버 쪽의 로그도 첫 번째 미들웨어 호출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서 응답한 결과입니다가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겠죠? 리프레시를 하면 다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정상적으로 요청이 가고 그 다음에 응답이 왔는지를 보려면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요. 자, 여기 설정에서 도구 더보기 그 다음에 개발자 도구 열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발자 도구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탭을 열고요. 그 다음에 리프레시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요청이 하나
날아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로컬호스트. 자, 이걸 클릭을 하면 자, 여기에 정보가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프리뷰라고 하는 게 응답이 온 결과가 돼요. 그리고 리스판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헤더스에 가보면 자,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 단순히 서버에서 응답한 결과입니다라고 하는 H1 태그, 자, 헤딩 태그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이런 헤더 정보가 같이 넘어오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리퀘스트 헤더라고 하는 건 이 웹브라우저에서 웹서버로 요청할 때 같이 날아간 헤더가 되고요. 리스판스 헤더가 웹서버에서 웹브라우저로 다시 응답을 줄 때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컨텐트 타입이 있죠. 자, 이건 뭐예요? 우리가 지정한 겁니다. 그죠? 어디서? 여기서 지정한 거예요. 응답을 줄 때 컨텐트 타입을 이렇게 넣어서 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클라이언트나 이런 웹브라우저나 이런 게 반응하는 게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설정을 넣어서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내용을 이렇게 보냈다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middleware라고 하는 걸 사용해 봤다는 겁니다. 자, app.use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middleware를 이렇게 등록해서 실행되도록 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을 받아서 얘가 처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익스프레스 모듈에서 app 객체를 만든 다음에 자, HTTP 모듈을 이용해서 웹서버를 실행을 하죠.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수 있는데요. 3000번 포트로 접속을 할 때 미들웨어 등록을 해놓으면 미들웨어 쪽으로 그 요청이 먼저 들어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응답을 보낸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서 미들웨어라고 하는 게 하는 역할을 잘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